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로 명성을 떨치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국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초대형 프로젝트인 이스탄불 운하 개발에 있어 한국에게 몇십 년간 독점 운영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인데요. 심지어 운하 주변에 한국 해군 기지까지 허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게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터키는 한국에게는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이프를 끊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터키 현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김부겸 국무총리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의 우위를 다졌는데요. 2018년 시작된 천억 한리대교 개통식은 화려하게 막을 열었죠. 유럽과 아시아들의 꿈이 있는 프로젝트로 길이는 물론이고 규모나 양식면에서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로 꼽힌 하나콜레. 대교는 순수 한국의 기술이 사용된 프로젝트로 한국 건설의 위엄을 보여주는 흔적이었습니다. 총 길이는 35만 63m로 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입니다. 터키 공화국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3 주탑 사이의 거리를 지정했죠. 이전까지 세계 1위 현수교는 1918년 준공한 일본 아카시의 껍데기로 총 길이 1991m에 달하는 길이었으나 이번 토끼 건설로 일본제 1위 현수교 타이틀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가 위치한 다르다넬스 해협은 물살이 빠르고 수면 아래의 토양이 단단하지 않아 건축업계 사이에선 최악의 프로젝트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건설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전 세계 현수교 건설 최강자의 위명을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팀 이순신이라고 불린 예시와 SK 에코플랜트는 경쟁업체인 일본 기업을 제치고 수주에 성공했죠. 터키 정부로부터 12년간의 운영권을 받은 이들 기업에게 수많은 해외 정보의 러브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한국 건설의 놀라운 업적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이 공약을 건 3대 프로젝트 중 하나가 완성되면서 한시름을 놓았다고 하죠. 에르도안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3가지의 메가 프로젝트를 제시 터키 국민들에게 꼭 3대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며 공개를 벌였죠. 그중 하나가 2차 나갈레 대교였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국이 보란듯이 이를 성공시킨 것인데요. 그가 내건 발언 공약은 이스탄불 운하와 이스탄불 신공항 모두 다 미친 공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터키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사 난이도는 물론이고 완공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설사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다고 해도 완성도까지 보장을 만난 건설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스탄불 대운하. 마르마라 해와 흑해 사이에 총 연장 45m 폭 400m 규모로 인공수로를 만드는 역사인데요. 이스탄불대의 운하가 만들어지면 자연적인 바닷길인 보스포루스 역에서 서쪽으로 30에서 40km 떨어진 곳에 또 하나의 운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운하를 추진한 배경에는 운송난이 있었는데요. 보스포루스 해협은 예로부터 좁고 물길이 센 곳으로 유명해 대형 배들이 쉽게 물류를 운반하기에 부적절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출발한 물류가 흑해를 출발 보스포루스를 지나 지중해와 홍해를 간다고 가정했을 때 보스포루스는 골치 아픈 장소였죠. 에르도안은 조심스럽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극복 몰려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수로를 만들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웁니다. 난이도는 물론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은 이 프로젝트에 욕심을 보인 에르도안은 한국의 성공의 꽃이 되어 한국을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인 것이죠. 무조건 성공시키기 위해 한국이 운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경우 한국에게 몇십 년에 달하는 독점 운영권을 제공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마르마라의 주변에 한국 해군 거점 기지까지 제안하며 한국 잡기에 나섰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동 지역에 한국 영토가 생기게 되는 상황과 극적인 조건에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만큼 에르도안은 이번 프로젝트에 사활을 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괴짜 지도자로 꼽히는 이들 중 단연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인물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을 꼽을 수 있는데요. 고집을 꺾지 않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무장관이 금리를 올리자고 건의하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에르 반터키 재무장관과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경제 상식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줄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 물가를 낮추는 일이라 믿고 고집을 거꾸려 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유투피의 일본 토끼 재무장관은 사직서를 제출 장관직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에르도안은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기준금리를 15%에서 15%로 인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재무부 장관의 말처럼 인플레이션은 잡히질 않았죠.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에 달할 정도로 통화량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터키 화폐인 리라 원은 기축통화인 달러 대비 40% 높게 추락했습니다. 터키 경제가 흔들리는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 공약인 이스탄불 운하를 꼭 추진하고자 연구 용역을 발주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재원이 소모됐는지 계산을 했는데요. 대략적인 계산만으로도 600억 터키리라 건설 금액만 한화로 약 1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에르도안의 계획은 단순히 운하만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닌데요. 운하를 중심으로 좌우에 도시까지 짓겠다는 계획까지 있었습니다. 터키 내부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에르도안은 무조건 성공시키고자 일정을 강행하면서 건설 강국으로 유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며 이스탄불 운하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죠. 이에 터키 시내에서는 무리한 공사 일정을 강행하는 에르도안의 반대 전직 해군 제독은 물론이고 군인들이 반대 서명을 하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에르도안은 터키 검찰을 동원해 이들 퇴역, 해군 제독을 체포 103명의 성전 참여자 중 10명을 구금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반대 시위를 벌인 이들은 1936년 보스포루스 해협의 통행자유조약 몽트레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몽트레 협약에 따르면 해역 관리권은 터키에게 주어졌지만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되는 선에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터키가 이스탄불 운하를 지으려는 시도는 해역 관리권을 터키가 방치하려는 시도임과 동시에 협약을 무력화하는 시도이기에 이를 반대한 것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실제로 터키는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한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에르도안 입장에선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진 터였습니다. 그래서 운송난을 해결한다는 명목하에 이스탄불 운하를 파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든 군사를 동원해서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 했으나 에르도안의 계획대로 운하 건설을 우려한 많은 건설사들은 참여의 난색을 표하나 에둘러 거절했습니다.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손을 들고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차자 칼리대교는 물론이고 이스탄불 운하까지 한국이 참여한다고 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장기간 운영권을 넘기는 조건까지 약속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감사를 표한 것이죠. 그는 오래전 6개월 전쟁의 유엔군을 보내면서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한 형제 국가였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선 한국 덕분에 핵심 공약 2개를 해결할 정도로 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셈인데요. 한국은 신이 보내준 나라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한국 기업들이 터키 주요 프로젝트를 독식하고 있다며 터키 국민들은 한국인이 지은 건물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죠.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대화 자리에서 한국과 터키가 제3국에 공동 진출하자는 제안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국가의 공동 진출 제안을 한 적이 없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만 특별히 공동 진출 제안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터키를 방문한 김부겸은 총리에 대해 기존 의존 상식을 파괴하는 예우를 보여주었는데요. 대통령인 그가 한국 측 스케줄에 맞춰 직접 김 총리를 찾는가 하면 산하칼리대교 개통식 장소로 이동할 때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차량에 탑승할 것을 제안 한국 총리가 대통령과 같이 개막식 현장에 가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죠. 총리가 앙카라에서 차나갈레로 이동할 때 터키는 직접 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며 의존에 있어 극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대접에 한국 측은 오히려 몸둘 바를 몰랐다고 하죠. 한국의 기술을 최고라고 연신 외치는 에르도안 대통령 덕분에 한국의 경제 영토는 점점 넓어질 전망인데요. 18주에 달하는 프로젝트까지 한국에 맡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죠. 한국이 앞으로도 세계 어디에서나 주목받기를 바라며 건설은 물론이고 각종 분야에서 한국의 이름이 들려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취재해줘서 감사합니다. 한국무원남